클로드 AI에게 오늘의 프로그램을 한국어로 설명해 달라고 부탁해 두었습니다. 자, 클로드 AI의 설명을 먼저 보기 전에 오늘의 코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딩을 한번 읽어볼게요. include iostream using namespace std. 여기까지 헤더고요. int main 함수로 넘어가서 int 모델 num 변수 선언, 그다음에 cout으로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것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출력해 두었고요. 그다음에 sin 모델 num 모델 num을 입력해라. cout 이 모델은 더 모델 has the following features. 그다음에 and 자, 띄우기 하고요. 그다음에 스위치 오늘의 주제가 나옵니다. 스위치 모델 num 케이스 300, 200, 100 브레이크. 그다음에 디폴트 리턴 제로. 이렇게 오늘의 코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어딘가 모르게 지금까지 해왔던 건 스위치, 케이스하고 브레이크가 나와 있는데 브레이크가 한 번밖에 안 보이네요. 자, 그러면 이 코딩을 가지고 클로드 AI는 어떤 설명을 해줄까요? 한번 오른쪽에 클로드 AI가 오늘 코딩을 가지고 찾아놓은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의 목적은 TV 모델 번호에 따라 제공되는 기능들을 표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상위 모델일수록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로 좀 부족한 것 같지만 코드 흐름 설명 1단계 헤더 파일과 네임스페이스 입출력을 위한 iostream 라이브러리가 포함되어 있고요. using namespace std std 네임스페이스를 이용해서 cout이나 sin 등을 std 땡땡땡땡을 삭제하고 cout만 간단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 변수 선언 및 사용자 입력 int로 모델 num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자에게 cout으로 출력합니다. 100, 200, 300 중 선택하라는 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in 모델 num에다가 100, 200, 300을 입력하라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3단계 스위치문으로 와서 오늘은 폴스로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자, 스위치문. 그 다음에 스위치문이 나오면은 그 다음 케이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가 나오고 있네요. 스위치의 모델럼, 우리가 입력한 것 모델럼을 스위치 오른쪽 가로 열고 가로 닫고에다 표시하고 그 다음에 케이스 300, 200, 100, 그 다음에 브레이크. 그리고 디폴트에서는 100, 200, 300 중에 선택하라 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 결과를 보면은 입력을 사용자가 300을 했을 경우에는 300의 예제와 그 다음에 200, 100에 있는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0을 입력하면은 300은 지나치고 200과 100에 있는 내용 cout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00을 입력하면은 300과 200은 제외하고 맨 밑에 있는 리모트 컨트롤 100에 기록되어진 것만 기록되어 있네요. 만약에 입력을 잘못했으면은 맨 마지막에 100, 200, 300 중에 선택하라고 나오고 있네요. 자,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폴스로인데요.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의도적으로 문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케이스 300과 케이스 200에는 브레이크가 없어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폴스로 하죠. 이를 통해 상위 모델은 하위 모델의 모든 기능을 자동으로 포함하게 됩니다. 모델 300은 기본 기능에 중급 기능과 고급 기능을 다 포함하고 모델 200은 기본 기능에 중급 기능까지. 그 다음에 모델 100은 기본 기능만. 이런 방식으로 호두 중복 없이 계층적인 기능 구조를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컴파일을 한번 해볼까요? 자, 나는 내가 원하는 거는 300을 원해 라고 하면은 300 기능 속에는 픽처 이너 픽처 기능, 그 다음에 스테레오 사운드, 리모트 컨트롤 이런 것이 다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200 200을 원하면은 나는 200을 원해, 200 기능을 원해라고 하면은 맨 첫 번째 있는 픽처 빼고 스테레오 사운드와 리모트 컨트롤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0도 한번 해볼까요? 자, 나는 100번을 원해 라고 딱 하면은 100에 있는 기본 기능, 리모트 컨트롤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클로드 AI가 알려주는 오늘의 프로그램 설명이었습니다. 그 케이스문이 의도를 가지고 설계된 것 같아요. 300일 때는 200하고 100의 기능도 같이 출력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200을 입력하면 200 기능하고 100이 출력이 되는 거고. 근데 이 문장을 보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게 프로그래머가 이 브레이크라는 부분을 실수로 빠뜨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빠뜨린 게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빠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레이크 부분이 원래는 다 있어야 되는데, 여기만 있는 것이 어떤 의도인지 컴파일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컴파일러 한번 해보게 되면, 리솔루션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컴파일러가 그러니까 지나가는 아무 에러가 안 뜨는데, 만약에 프로퍼티 속성에 들어가서 프로젝트 대한 프로퍼티 속성이죠. 들어가서 여기 보면 이 부분 있죠. 워닝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워닝 레벨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게 슬래시 WO이거든요. 워닝, 슬래시 W가 워닝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모든 워닝을 다 출력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출력할 때 어떤 식으로 하도록 되어져 있냐면, 요 부분에서, 여기 보면 요 부분에서 인위적으로 그 워닝에 대한 정도를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지금 사에서 뭘로 바꿉니다. 모든 워닝으로 바꾸게 되면, 그리고 리빌드를 하겠습니다. 리빌드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경고가 뜹니다. 경고가 뜨는데 요 내용을 보게 되면
내용은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보면 내용을 보겠습니다. 보면 이 브레이크 무닝을 여기 보면 안 썼잖아요. 이렇게 안 썼는데 이게 여기는 마지막 썼고, 근데 이게 의도된 생략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의도된 생략입니까? 나는 잘 모르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의도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데 혹시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이 코딩의 의도는 프로그래머는 명확하게 여기를 안 쓰려고 한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주냐면 정말 내가 의도된 거야 라는 그 구문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 관련된 구문을 찾아보면 CPP 레퍼런스 사이트에 보면 디크라레이션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쓸 거는 그 어트리뷰트 구문이거든요. 어트리뷰트는 선언 구문의 일부로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디크라레이션 안에 들어가서 보면 이게 보면 ATTR에서 어트리뷰트 디크라레이션이라는 구문이 있죠. 여기를 들어가서 보면 다양한 구문에 대한 설명들이 있고 이미 표준에 추가된 다양한 형태의 어트리뷰트 구문이 있어요. 어트리뷰트 구문은 이런 식으로 코딩을 짭니다. 이렇게 대괄호가 두 개가 이렇게 연이어서 나오는 형식으로 짜게 되어져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false true입니다. 요 녀석을 쓸 거예요. 네, 통과해서 간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저의 의도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서도 주목할 내용이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null statement에 이걸 쓸 수가 있어요. null statement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 구문을 쓸 거예요. 이 구문을 쓸 건데 여기다가 기존에 있는 문장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 false true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null statement가 아니잖아요. 다른 문장 안에다 썼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얘만 따로 가서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 문장 다음에는 뭐가 위치해야 되냐면 케이스문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케이스문이 있고 이렇게 그러면 나는 이 브레이크를 안 쓴 게 나의 의도야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경고가 지금 두 개가 떴죠. 두 개가 왜냐하면 여기서 내려갈 때 경고가 두 개 뜬 이유는 기존에 여기서 이쪽 넘어갈 때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두 개 뜨잖아요. 근데 여기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으니까 뭐 그래서 두 개가 뜬 겁니다. 일단 하나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루션 리빌드 하게 되면 이제 패스 스로우가 하나만 뜨고 있죠. 여기에 이 문장이 여기서 여기 보면 여기에 이 문장을 의미하거든요. 여기서 이쪽으로 내려가는 게 당신의 의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게 되면 그래 저의 의도예요. 라고 하게 되면 이제는 이제 의도를 파악을 해서 경고를 날려주지 않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할 때에는 컴파일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사용을 해서 코딩을 짜야 되잖아요. 그직의 워닝도 레벨을 정해서 인적으로 없애는 것보다는 가능한 모든 워닝을 치고 작업을 해서 컴파일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잘못 판단할 수 있는지 이 부분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도록 많이 해서 오류를 피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게 되면 프로퍼티 속성에 제너럴에 보면 워닝 레벨에서 가능하게 올로 설정을 해서 하면 좋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여기다가만 이렇게 설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간혹 가다 들어가서 여기 이렇게 사로 해놓고 이 파일을 사로 해버렸어요. 사로 해버리고 그리고 프로젝트는 올로 하고 이런 경우를 보세요. 지워버리면 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인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파일에다가 직접 뭘 걸어버렸냐면 경고를 없도록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문이 있으면 이게 디폴트 값을 쓰도록 해주면 마지막에가 디폴트 값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프로젝트로부터 디폴트 값을 가져오잖아요. 그 프로젝트는 보면 아까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래서 프로젝트가 있는 디폴트 값을 가져와서 요 CPP에 적용한다. 라고 하면 그때서야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하니까 워닝에 대한 부분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의도된 구문이면 null statement 형식으로 해서 pass throw라는 어트리뷰트를 사용하게 되면 프로그래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컴파일러가 전달되고 컴파일러는 그 내용을 감안을 해서 경고로 출력을 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